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이시영 박사님의 어른답게 삽시다.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영 박사님이 대중에게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한 40여 년 전에 배짱으로 삽시다. 이 책을 쓰시면서 굉장히 널리 유명해지셨죠. 근데 요번에 보게 된 책이 어른답게 삽시다. 배짱으로 삽시다. 이런 제목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100세 시대죠.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유용한 인사이트를 얻어볼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책 속에 몇 가지 유익한 개념과 또 좋은 문장들 그런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유도 장치. 최근 뇌과학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가 높은 이상과 목표 그런 것을 갖고 그걸 향해 나가면은 몸속의 유전자는 그 이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늙지도 병들지도 죽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뇌과학 보고서예요. 그리고 실제로 인류 역사에 있어서 위대한 철학가라든가 사상가들이 모두 장수했다는 사실, 이 부분이 이러한 연구 내용을 뒷받침한다고 합니다. 유전자라는 거는 굉장히 신비로운 존재인 것 같아요. 최근에 식물에 관련된 책도 읽어봤는데 동물이 아니라 이제 식물입니다. 근데 그 식물도 씨앗을 퍼뜨리고 번성하기 위해서 몸의 변형이라든가 또 어떤 곤충, 동물들을 이용해 나가고 이렇게 진화를 해 나가는데, 근데 그게 과연 지능이 없이 활동이 가능할까?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유전자라는 거는 뭔가 그 안에 지능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제 수준에서는 그렇지 않고서는 뭔가 이렇게 진화해가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하여간 그런 신비스러운 존재인 유전자가 우리가 높은 이상과 목표 그리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상태, 그러니까 정적인 정지한 상태가 아니라 활동하고 나아가는 그런 상태에서는 늙지도 병들지도 죽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화 이런 것들이 걱정된다면 마음속에 높은 이상과 목표를 설정하고 끊임없이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해가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63세까지, 63세 최고 명문대학 설문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부모님이 몇 세까지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시영 박사도 이 책 속에서 한 70대 중반 정도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는데, 결과는 깜짝 놀랍게도 63세까지였다고 합니다. 저도 이 책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아무리 그 부모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이게 다 좋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63세라는 나이는 거의 지금 분위기에서는 거의 청춘 같은 분위기인데 그때까지만 살았으면 좋겠다. 글쎄,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각자가 한번 해석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대 갈등이 심해지고 일부 노인 혐오 현상 이런 것도 사회적으로 보이곤 하는데, 그것만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뭔가 어떤 중대한 의미를 담고 있지 않는가. 상당히 놀랍고도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 삶의 어떤 비참함, 초라함 그런 것도 느끼게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후회는 하더라도 미련은 갖지 말자. 이시영 박사님이 학창시절에 세계문학 전집을 읽었는데 그 속에 보면 유럽을 배경으로 한 내용들이 대부분이니까 유럽적인 풍경들 이런 모습들 많이 묘사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거닐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시영 박사님한테는 그게 일종의 동경이었나 봐요. 내가 죽기 전에 그런 것들을 꼭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일종의 꿈 같은 그런 요소였다는데, 그걸 실제 이제 도전을 해봤다는 거죠. 더 이상 늦기 전에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유럽 출장한 김에 혼자 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노르웨이의 유명한 그런 항구 도시를 찾아갔는데 얼마나 낭만적인 그런 기대감을 갖고 갔겠어요. 근데 초보 여행자로서 혼자 여행을 하다 보니까 숙소 예약도 하지 않고, 그래서 비 오는 날 여행 정보센터인가 거기 구석에서 쭈그려 앉아가지고 숙소를 또 기다려야 했고, 그리고 세계 문화유산이고 굉장히 유명한 항구 도시라고 하는데 막상 거닐어 보니 별로 볼 것도 없고
그랬다는 거야.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거죠. 홀로 여행의 그런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이런 내용을 썼는데,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왜 좋냐면 그런 시도를 해보지 않았다면 계속 어떤 미련을 갖고 있었겠죠. 아, 내 삶에 그런 것들을 꼭 경험해 봤어야 했는데 왜 못했을까. 하지만 초보 여행자로서 굉장히 고생은 했지만, 그러니까 후회는 할 수 있지만 그런 경험으로 인해서 미련은 갖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살아가면서 이런 부분들 많이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시도를 해서 그것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뭐 후회는 많이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련은 남기지 말자. 이런 부분들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나이가 존경심을 이끌어내지 않는다. 과거 시대에는 어르신이란 이유만으로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았죠. 제 어린 시절만 해도 버스 안에서 자리를 비키지 않는다고 막 어르신이 막 호통을 치고, 그러면은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그 어르신을 존중하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자리를 비키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 비난하는 마음,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시대가 많이 변화되고 바뀐 것 같습니다. 나이 자체로 어떤 존경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시대 환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존경은 공짜가 아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어디서든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은 스스로를 미운 몇 살로 만드는 지름길이다. 이건 꼭 어르신에게만 적용되는 건 아니죠. 뭐 20대, 30대, 40대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처음부터 무례한 행동을 한다거나 존중을 일방적으로 요구한다거나 그래선 안 되겠죠. 생각보다 매우 긴 인생.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이시영 박사님이 지금 86세, 이 책이 작년에 나왔으니까 87세가 되겠네요.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가끔 나는 인생이 이렇게 길 줄 미리 알았다면 인생 계획을 새롭게 하는 건데 괜히 서둘렀다며 후회를 할 때가 있다. 86세신데도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살아오면서는 내가 86세 때 이렇게 왕성하게 사회활동을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그만큼 살아오는 내내 길어진 거죠. 우리 채널에서 김영석 교수님의 100년을 살아보니, 우리 과거에 과연 그런 책 자체를 상상할 수 있었을까? 어렵죠. 아마 앞으로는 뭐 100년을 살아보니, 그리고 아이고 내가 87세까지도 이렇게 왕성하게 살 줄 알았으면 계획을 좀 더 잘할 걸, 웬 괜히 서둘렀네, 이런 책들 내용들 굉장히 일반적이고 보편화되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지금 막 50대 60대 이런 분들 보면 야 지금 뭐 다 늦었는데 뭘 하니, 이런 분들 많죠. 이런 내용을 한번 참고해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늦는 것은 없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며 주저하는 순간 그건 진짜로 너무 늦은 것이 된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늦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늦는 건 뭐냐면 본인 스스로가 감정적으로 주관적으로 야 너무 늦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정말로 늦은 것이 된다는 거죠. 이시영 박사님이 이 책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역들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많은 내용을 쓰고 있는데, 그 강원도 홍천의 그 힐링 캠프 같은 힐리언스 섬마을 이런 곳들 언제부터 기획해서 만들어 왔던 과정들, 이런 내용들, 그리고 세로토닌 문화원 이런 거 설립 과정들, 뭐 실패도 하고 고생도 하고 어려움도 많이 겪고, 그리고 개인 돈으로 뭐 강의하고 인세 받아가지고 문화원 유지하고 뭐 이런 내용들 많이 나오는데, 그 활동 내용들이 다 60대, 70대, 그 시대에 80대, 요 시대에 다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무슨 뭐 3, 40대가 사업하면서 고군분투하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좀 전에 우리 살펴봤듯이 아유 이렇게까지 내가 86세, 7세까지 활동할 줄 알았으면,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마찬가지로 객관적으로 늦는 것은 없다. 이러한 관념을 명확하게 갖는 것이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세월에 대한 헛된 감상, 굉장히 인상적인 문구인 것 같습니다. 자, 세월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보내는 것이다. 우리 대중가요 보면 뭐 가는 세월, 뭐 야속한 세월, 그러니까 세월이 어떤 스스로 뭔가 인격체가 있어서 막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고, 나는 그걸 잡으려고 아둥바둥 하지만 뭐 결과적으로 잡지 못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도가 잡히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죠.
내가 살면서 보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뭐 세월에 대한 감상 이런 것들 감미로울 수도 있죠, 어느 시점에 있어서는. 근데 중요한 건 이러한 감상으로 낭비하는 시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주변에 보면 그런 경우 꽤 봅니다. 늘 하루도 빠짐없이 그 세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감상에 젖으면서 그 시간들이 이렇게 낭비되고 있는 부분들, 세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인사이트가 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나이는 호기심 지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상은 넓고 88세, 87세가 아니라 88세입니다. 이시영 박사님이 88세를 살아도 내가 아는 세상은 먼지 한 톨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아직까지 내가 모르는 무한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내가 접해보지 못한 영역, 분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예술들 뭐 무궁무진하겠죠. 그러니까 나이를 먹었다고 뒷짐진 채로 세상사는 이미 다 깨고 있다, 뭐 이런 표정으로 점잔을 뺄 게 아니라 여전히 두근거리는 소년의 눈으로 세상을 볼 일이다, 그런 호기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호기심을 갖게 되면 이시영 박사님처럼 88세에도 젊은이도 힘들어할 만큼의 그런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나이라는 건 숫자고, 정말 중요한 건 이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호기심을 갖고 있는가, 그런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평균 수명이 어느 정도까지 더 늘어날지 이걸 정확히 예상하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은 100세가 아니라 뭐 120세 그 이상까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말로만 뭐 100세 시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의 근본적인 변화, 그것에 대한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살펴본 내용들이 그러한 것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캐리커처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